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은데 가장 핫한 이슈는 뭐 트럼프, 비트코인, 추워진 날씨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신문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신문 통해서 사실 어떻게 걸러진 정보도 있지만 신문이 의도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판별하는 능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폭에서도 똑같이 내가 내는 증거, 내가 준비하는 증거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증거가 많이 없는데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학폭에서도 과연 그러냐 물어볼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낸 증거가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분들이 거의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학폭에서 형사소송 같은 정도의 입증이 디테일하게 돼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형사소송부터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형사소송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을 해버리는 네. 굉장히 좀 엄격하고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 또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가 존재를 하고 바로 운전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났음을 확인한 사례들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곧장 도망을 갔다라든지 음주 측정을 이제 못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음주운전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는 것을 좀 많이 뉴스로도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네. 정말 크게 이슈가 됐죠. 네. 뭐 이런 얘기 있죠. 판사가 판사냐?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자꾸 막 현실하고 이런 게 증거 때문일까요? 아까 전에 음주운전을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즉 이제 아무리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수치 측정 증거가 아니면 입증이 네.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술집에서는 그만큼 안 마셨다. 안 마실 수 있지 네. 않냐. 사고 직후에 술을 사서 마셨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가 사고 이전의 수치라고 단언할 수 있겠냐. 난 술을 여기서 더 먹어서 지금 더 취한 건데, 너가 그러면 나 딱 운전할 때 그 당시에 수치가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어떤 증거를 갖고 와라. 맞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러면 딱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철학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맞습니다. 예. 네. 형사소송이 이렇게 엄격한데 과연 학폭위에서도 이 정도로 정말 합리적으로 누구든 의심할 수 없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형사소송 절차와 또 비교를 해드렸던 이유가, 학폭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폭력, 상해 이런 부분들이 형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상대적으로 학폭이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고요. 그럼 또 이제 증명의 정도는 어떨까라는 비교를 또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형법에 관한 부분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학폭의 절차에서는 사실 형사소송과 같이 수사기관처럼 막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뭐 1호, 2호 처분 같은 선도 조치는 결국 이제 행정처분인데, 가해 학생이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때 행정소송이 됐을 때 법원이 이제 교육장이 학폭을 입증 정도를 어느 정도 해야 선도 조치가 뭐 위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제 피해 학생의 학폭의 입증 정도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폭에서의 증명은 이제 형사소송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떤 사실이 있었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됩니다. 딱 그러니까 증거가 무조건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들을 볼 때 이 정도면 그런 행위가 있었겠구나, 네. 그런 학폭 행위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했으면 CCTV면 명확한 건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때렸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봤고 거기서 맞는 소리가 났고 바로 119가 달려왔고, 이러면 CCTV가 없었지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 너무 딱 알맞는 예. 예를 들으셨는데 맞습니다. 고도의 개연성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각기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는 점이 있습니다. 학폭도 유형별로 이제 사건별로 하나도 이제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네네. 각들어 맞는 사건은 없죠. 비슷한 사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정황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학폭 사건이 정말 많이 있는데 같은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케이스들을 많이 검토하는데, 가장 아쉬운 건 그거죠. 정황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 녹음 파일 하나만 있었다면은, 이런 증거들이 고도의 개연성에 포함이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힘들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학폭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 부분입니다. 혹시 증거가 어머님 있으실까요? 네. 아버님 혹시 그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있다고 했는데 막상 보면 뭐 활용될 수 없는 증거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거가 있겠습니까? 혹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걸 보내주셔야 또 더 정확한 상담이 되고 또 조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만한 개연성을 이제 자료로 충분히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리 잘 해주셨고 오늘 그 정도만 숙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교육 변호사님 상담 톡이나 내용을 적어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좀 해주실 거니까 그거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